이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아마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대목일 거예요. 궁금한 대목이잖아요. 왜 보세요? 남현이라는 분하고 전청조라는 사람이 재혼을 한다고, 남현 씨가 재혼한다고 한 유명 월간지에 인터뷰만 하지 않았다면 이 사안이 만천하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버젓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한번 그 얘기 털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어는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청조를 만나게 된 거고, 또 전청조 또한 아이를 낳고 싶다. 파라다이스에 자식을 물려주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전청조가 결혼 기사를 내야 된대요. 근데 아빠랑 얘기를 해보니 예. 지금 내라고 했어. 질문지랑 답변은 본인이 파라다이스 쪽 홍보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할 거니 그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나한테 최종 문구를 좀 보여달라. 왜냐면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걸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허락한 이유는요. 예. 여성조선에서 어쨌든 저희가 인터뷰도 하고 사진을 찍어도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멘트가 그러셨어요. 그럼 이거는 파라다이스 홍보팀하고 제가 확인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분이. 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발견을 못 했는데 그러면 확인이 되겠다였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 기사랑 사진은 안 나갈 거잖아요. 예. 아니, 이 말은 안진영 기자님, 전청조의 지금까지 말의 진위에 대해서 이른바 그 유명 월간지와의 인터뷰가 이른바 팩트체크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도 뉴스파이트에서 이걸 계속 다루면서 저희가 했던 대화가 그거잖아요. 정말 이 인터뷰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그 내용을 접했겠죠. 그래서 본인도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전청조가 적극적으로 저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고 판을 키우고 싶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면은 투자자들이 더 많이 믿고 투자하지 않을까 이걸 노린 것 같다라는 게 남현 씨의 주장 같은데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홍보팀과 연락을 하면은 그런 일 없는데요라고 확인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남현 씨의 주장인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앞서서 한번 영상을 펜싱협회 관계자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자라고 소개했는데 왜 여자랑 결혼하는지 발표했을 때 너무 이상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꼬맹이라는 표현을 썼죠. 저 꼬맹이 내보내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변에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상하지 않게 생각했던 건 오로지 남현 씨뿐이었고 결국은 주변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파라다이스 홍보팀으로 연락해서 확인만 한번 해줘 했어도 끝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남현 씨도 매스컴을 많이 타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재벌 3세의 결혼이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주가와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이 T사는 실제로 이 주식 거래가 되는 그룹이 맞습니다. 철저하게 회사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임의적으로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이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계속 반박이 나왔어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청조가 사기꾼이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남현희 씨는 여전히 시그니엘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청조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가 되던 그 전날 남현희 씨는 어머니 댁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도 지금 나오는 저 사진입니다. 저 때도 가족들이 가서 설득하는 겁니다. 남현희 씨의 표정을 아시겠지만은 가지 않고 저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현희 씨를 가족들이 이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보도도 나와 있거든요. 결국 기사가 나간 후에도 남현희 씨는 계속 믿고 있었다는 건데 그 전에 의심이 가서 확인 차원에서 팩트 체크 차원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는 얘기도 대중들이 볼 때 그렇게 쉽게 납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조금 전 라디오 인터뷰 때 남현희 씨가 그랬잖아. 그 유명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게 되면 확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남현희 씨는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남현 씨가 이제 우리가 가장 여기서 놀라웠던 것은 남성과 여성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했다. 근데 이게 아가씨도 아니고 40이 넘고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잖아요. 근데 가장 강조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전종조 씨가 나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3세다. 아, 재벌 3세. 네. 그리고 아이를 자꾸 애 낳자. 나는 내 자식에게, 내 친자에게 이 그룹을 물려주고 싶어. 라는 말을 자꾸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렇게 듣다 보면 자기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제 40이어서 초조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싶었고. 근데 그 아이가 마침 그냥 압이 없고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재벌 4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는 전청조 씨와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고 다시 한번 모성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나 감기가 걸려도 혹시라도 임신이 될지 몰라서 6주 동안 약도 전혀 먹지 않아서 지금도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남현희 씨에게 약간 의심스러운 게 걱정된 뭐냐면 낸시랭이라는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 똑같은 그룹이에요. 똑같은 그룹이었고 그 사람도 유학파라고 그랬고 뭐 미술 디렉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 낸시랭 씨가 우리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적으로 다 고소할 거다.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복사판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이 내가 속았다. 그는 악마였다. 끝 관계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성도 좋고 모두 좋지만 결국에 이 평범한 남성이 평범한 연하의 남자가 빨리 아이를 낳자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가난한 집 청년이 남은희 씨의 사랑만 믿고 했다면 뭐 그렇게 했을까요? 용감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재벌 4세로 물려주고 싶은 아무리 그분이 가스라이팅을 했다 하더라도 좀 판단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남현희 씨 마음이야 남현희 씨 본인이 아는 거겠죠. 그때 당시 어떤 마음이었는가는 남현희 씨 본인만 아는 거니까 저희가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철석까지 믿었던 것 같아요. 임신한 줄 알고 6주 동안 몸이 아파도 감기에 걸려도 약도 안 먹은 그런 남현희 씨였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관심은 박성배 변호사님. 감쪽같이 속여왔던 전청조라는 인간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언론 매체와의 통화, 사실은 어제 이루어진 언론 매체와의 통화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어딘가에 소재하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할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 전청조 사기 혐의를 송파경찰서에 병합했습니다.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 피의자 소재지 경찰서의 사건을 병합하게 되는데 이 전청조의 주소지가 송파경찰서 관할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강서경찰서에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고 지난 26일에는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송파경찰서에 접수되기도 했죠. 또 그날은 스토킹 혐의로 전청조가 경찰에 체포되게 되는데 이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고소인들 조사를 마친 뒤에 전청조의 소환 시기를 조율할 계획인데 오늘은 윤익은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나서서 이거 얘기할 정도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대박 가질 만한 사건이다, 진짜. 사건이다 보니 고소 고발건을 병합해서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전청조는 잠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경찰이 그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출국 금지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계된 인물들이 많은 데다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잠적은 불가능합니다. 출국 금지가 됐어요. 전청조 한 건 했네요. 아주 유명해졌어요. 경찰청장이 당신 이름을 언급할 정도 됐어요 지금. 아주 한 건 했어. 그런데 지금 전청조가 벌인 사기 의혹 수사, 아직은 의혹이라고 할게요. 피해자는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기 의혹 수사를 이제 경찰이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청조의 가족 계좌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해자들한테 대체적으로 적게는 300만 원, 이제 많게는 1,000만 원, 1억 이렇게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돌려막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을 받고 이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받고
한 달, 두 달 정도는 이제 이자를 한 200~300만 원씩 입금을 했다고도 합니다. 입금 내역도 있고요. 근데 입금 내역에 대체적으로 파라다이스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입금자 명은 이제 은행 가서 떼어 보니까 네. 이제 전청조 씨의 어머니 전청조 씨 아니면 어머니요? 네, 경호원 계좌 여기서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이게 박성배 변호사 우리도 인터넷 뱅킹에 보면 뭔가 적을 수는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P그룹 뭐 했나 봐요, 지금. 일단 투자금을 받고 난 뒤에 처음 한두 번은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파라다이스 그룹이라고 찍어 보냈다는데 이와 같은 수법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설명이 사실임을 은근히 드러내 보이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그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한 조치인데 저 영상 잠깐만요. 저 영상은 전청조란 인간이 그 투자하려는 분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저렇게 버젓이 하고 있는 그 영상이랍니다. 대박 사건이요. 네, 말씀 계속하세요. 네네. 제3자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속을 수 있나 싶지만 사람의 심리는 약해서 한번 어떤 근거에 의해 믿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허황된 말을 늘어놓아도 믿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청조가 고급 주상복합, 자동차, 경호원 월급 등에 어떤 돈을 끌어와 사용했는지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피해자들은 그 자금 원천이 사기 피해금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제보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실제로 신용카드를 전청조에게 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빌려줬다는 사정만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얼마나 전청조를 믿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제보자는 전청조가 월세로 1년 정도 사는 것 같은데 통장은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통장은 신용불량자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합니다. 또 경찰은 일단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할 예정인데 통상 사기 사건에서 계좌 추적 영장 신청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 내역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특성상 계좌 내용을 조회해보는 과정에서 아직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기 피해자 사건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저 지금 송파 경찰서에 산다는 게 지금 송파구의 그 유명 뭐 C 뭐 한다는 거기잖아요. 주상복합. 거기가 등기부 등본 떼보면 진짜 전청조가 산 건지 월세인지 나오겠지만 앞서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거기가 월세라 치더라도 가정이에요. 월세라 치더라도 한 달 월세가 2,600이래요. 대박 사건이죠. 그것도 제일 작은 평수래요. 대박 사건이에요. 근데 저런 돈을 만약에 지금 산 게 아니라 월세라도 2,600만 원인데 보세요. 나머지 급조한 경원 진짜 저게 진짜 경원이겠어요? 급조한 사람들이겠지. 경원 월급 고급 풀리빌라 1박 1,200 남현희 씨한테 선물 한 차는 외제차 3억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돌려막기 한 투자금을 갚으려고 심지어 이런 사기 방법까지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돈 갚을 때 되니까 네. 갑자기 대표님이 그 이제 경호원분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대표님이 자살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이제 이 대표님이 남겨둔 이제 상속 재산이 있는데 예. 이 상속 재산을 받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8천만 원이고 1억 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피해자들한테 그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입금을 해달라. 네. 실제로 돈을 입금을 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무슨 내용이면 주어 서술로 약간 헷갈리니까 시청자분들께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금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 구의원의 주장 내용은 전청조가 작년에 연말에 이제 사람들한테 막 투자를 받아놓고 그거를 돌려줘야 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꾸며댔냐면 전청조가 내가 죽었다. 그렇게 꾸며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건데 정말 놀라운 것이 이게 지금 자기가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모면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다른 기회로 활용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네. 미국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피해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남겨놨다. 근데 그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연락을 돌려서 피해자 중에는 그 변호사 비용을 또 입금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모든 거를 근데 지금 이 문자를 보낸 게 전청조 본인이 보냈다는 거잖아요. 자기 직원인 척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대박 사건이 이게 지금. 그분이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은 전청조가 2대 몇 억을 했기 때문에 본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해놓고 불과 몇 달 후에 다시 쓱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재벌그룹 혼외자로서 상속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뻔뻔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뻔뻔하고 대담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최초의 계기가 아까도 얘기 나왔던 인터뷰였잖아요. 그 여성 월간지 그 인터뷰한 거. 그 월간지 측에서도 처음에 놀랐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될 사람을 인터뷰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원래 남혜인 씨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남혜인 씨한테 인터뷰 요청을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근데 실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남편이 나서겠다고 남편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실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 측에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실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그럴 수 있겠네요. 본인이 전청조. 아닐까.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선 게 대박 아니냐. 사건. 그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나 진짜. 굉장히 대담하고 거의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반사회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경찰이 빨리 좀 그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